스탠퍼드 교도소 실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스탠리 밀그램의 전기 충격 실험입니다.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한 명은 문제 출제자, 한 명은 정답을 맞추는 학습자가 되어 문제를 틀릴 때마다 문제 출제자가 전기 충격을 점점 강하게 가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답을 맞추는 학습자는 실험팀의 일원이었으며 기계의 전기 충격은 가짜였습니다. 오답이 나올 때마다 문제 출제자는 전기 충격을 가하기 위해 스위치를 눌러야 했는데 처음엔 15V로 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습자가 오답을 말할 때마다 실험실의 책임자가 문제 출제자에게 전압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연구 참가자의 65%가 450V에 이를 때까지 계속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3분의 2는 무작위로 만난 낯선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고자 했습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피험자들이 자신들이 실제 충격을 가하고 있다고 믿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실험 직후 밀그램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피험자들은 실험 상황이 현실이라고 생각했다고 쓰여 있지만 실험의 기록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피험자들의 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밀그램은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들에게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질문은 그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였는데 실제로 고통을 주고 있다고 믿은 피험자는 56%에 불과했으며 밀그램의 연구 보조원 중 한 명이 끝내 발표하지 않은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이 진짜라고 믿으면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저자가 생각한 이 실험의 결론은 밀그램의 연구가 희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밀그램은 어떻게 피험자들에게 스위치를 계속 누르도록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BBC 교도소 실험에 알렌 산더와 스티브는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피험자들은 그와 함께 일한다고 생각했고 그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피험자들은 자신이 밀그램의 연구와 과학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학습자의 고통을 무시할 수 없어서 다음 단계의 스위치로 넘어갈 때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70년대에 밀그램의 실험을 재현한 심리학자 돈 믹슨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커다란 고통도 참아낸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데 온 힘을 다한다. 다시 말해서 충분히 강하게 압박하고 찌르고 재촉하고 미끼를 던지고 조작하면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실제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처럼 악을 위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1964년 3월 13일 오전 3시 15분 키티 제노비스는 연인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고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변 아파트에 불이 켜지고 수십 명의 이웃이 창문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신고한 시각은 3시 50분이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신고자는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경찰에 고백하였습니다. 왜 아무도 키티 제노비스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았을까요? 당시 비브라타네와 존 달리라는 심리학자는 방관자들이 긴급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지 연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실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험자는 대학생들이었고 이들은 폐쇄된 방에 홀로 앉아 인터컴을 통해 동료들과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은 실제로 없었으며 대신 미리 녹음한 오디오를 재생했습니다. 어느 순간 인터컴에서 소리가 부분적으로 끊기며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혼자 들었다고 생각한 피험자는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5명의 다른 학생들이 근처에 있다고 생각한 피험자 중에서는 62%만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목격자 38명이 반응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해줍니다. 키티 제노비스는 비명을 지르며 이웃 사람 모두를 깨웠음에도 죽은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을 모두 깨웠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실제로 목격자 중 한 명은 이미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1년에 발표한 메타 분석은 105건의 연구를 검토하여 방관자가 긴급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2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첫째, 방관자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생명이 위험한 비상 상황에서 목격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역방관자 효과가 나타납니다. 목격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피해자를 도와줄 확률이 늘어납니다. 덴마크의 심리학자 마리 린데고르는 여러 도시에서 일어난 싸움, 살인 미수 등의 영상 1000여 건을 조사했는데 그녀는 90% 영상에서 목격자들이 피해자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키티 제노비스 사건의 38명의 목격자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는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대부분은 진짜 목격자가 아니었고 기껏해야 무언가를 들은 사람들이었으며 일부는 아예 잠에서 깨지도 않았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은 키티의 친구였던 카를 로스였는데 카를 로스는 괴한의 공격을 목격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경찰에 조사받아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어 자신이 게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키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키티가 죽은 지 5일 후 퀸스 주민인 라울 클리어리는 거리에서 낯선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낯선 사람은 대낮에 TV를 들고 이웃집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를 의심한 라울이 그에게 누구냐고 물어봤고 낯선 남자는 자신이 일꾼이라고 답했습니다. 라울은 자신의 이웃인 잭에게 전화하여 이웃집이 이사가냐고 물었고 잭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라울과 잭은 곧바로 신고를 한 뒤 낯선 사람을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두었습니다. 경찰은 출동하여 낯선 사람을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낯선 사람이 키티 제노비스를 살해한 범인이었습니다. 키티의 살인범은 2명의 목격자가 개입한 덕분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3가지를 가르쳐준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첫째, 인간 본성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자주 엉망이 된다는 점. 둘째, 기자들이 선정적인 이야기를 팔기 위해 교묘하게 자판을 두드린다는 점. 셋째,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 때는 정확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예일 대학의 영화인지센터는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선한가 악한가? 이를 알기 위해 아기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아기들은 의사소통의 발달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인형극을 통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아기들에게 한 인형은 도움이 되고 다른 인형은 바보처럼 행동하는 내용의 인형극을 기획했습니다. 연극이 끝나자 거의 모든 아기들은 도움이 되는 인형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인간은 태생적으로 선을 선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 본성에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영화인지센터는 이 실험 이후 몇 년 뒤 같은 주제의 다른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아기들에게 비스킷과 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선호도를 확인한 다음 아기들에게 하나는 비스킷을 좋아하고 다른 하나는 콩을 좋아하는 인형을 제시했습니다. 아기들은 자신과 같은 취향을 가진 인형에게 이끌렸고 심지어 나중에 자신이 고른 인형은 비열하고 다른 인형은 착한 것으로 밝혀진 뒤에도 선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연구팀 중 한 명은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한 것은 아기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보다는 실제로 비열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극도로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이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는 인종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편견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수년간 연구 끝에 그는 치료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접촉이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학교와 직장, 교회 등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기만 한다면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싫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943년 디트로이트에서 발생한 인종폭동에서 이웃이 된 백인과 흑인들, 같이 일하는 백인과 흑인 노동자들 서로에 대해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 보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흑인과 백인 소대로 구성된 중대에서는 흑인을 싫어하는 백인 군인의 수가 다른 중대에 비해 9배나 더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책은 내용도 많고 사례들도 많은데 자세히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많아 아쉬웠던 책입니다.
책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